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중3 국어책인데요. 신사고 교과서에 나오는 중3 신사고 교과서에 나오는 이렇게 단원 몇 개 달러만 한번 쭉 달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 권을 통째로 나가는데 정말 그 빠른 속도로 다양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막 주주주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능력껏 받아 써보는 그런 수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진달래꽃인데 진달래도 꽃이고 꽃도 꽃인데 이게 두 번을 썼네요. 희한하네요. 김소월이 쓴 겁니다. 진달래가 사람이 죽으면 피를 토해가지고 핀 꽃이 진달래꽃이래요. 이별의 정한, 이별을 나타내는 꽃인데 뭐 가실이나 아니면 진달래꽃이나 아니면 헤어지는 꽃, 헤어지는 내용에 대한 원조, 계보를 가지고 있는 시예요. 자, 그런데 진달래꽃, 진달래 북한 국화? 우리나라는 무궁화는 선비의 꽃, 진달래는 서민의 꽃. 그 비교해라. 이렇게 논술 시험으로도 좀 좋은데. 어쨌든 마지막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렇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표현법이. 자,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도치법이 아니하고 뒤에 거 하고. 그 다음에 죽었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려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불가능한 상황. 네. 그러면 역설이에요. 역설. 불가능한 상황. 죽은 거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는 모순이 되니까. 근데 죽어도 아니 눈물 안 흘려요? 실제는 흘리죠? 네. 그럴 때는 반어입니다.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반어고 문장 구조적으로는 역설이고 죽어도를 포인트로 하면 눈물을 흘린다 안 흘린다를 포인트로 하면 반어고 그 다음에 아니 눈물 이 구조 자체는 또 바뀌었어. 순서가 바뀌니까 도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 책에는 반어만 나오죠. 아이들이 질문 많이 합니다. 역설입니까? 반어입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역설과 반어를 구분하는 좋은 문장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 안에 담긴 의미, 상황적으로 이런 뜻이겠죠. 상황적으로 반어,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 그럼 반어를 설명하는 방법이겠네요. 이게 안과 것이라는 게. 겉으로는 숙제 안 해놓을 때 잘했어. 뭘 잘했어요? 잘했기는. 선생님이 놀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상황과 안에 담긴 의미가 상황을 보고서 판단할 때는 반대. 그래서 반어는 상황으로 판단하는 거고 역설은 두 개가 병립하지 못하는 모순의 상황. 모순이죠. 모순. 그래서 역설은 새로운 뜻이 되고 반어는 반대 뜻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진달래꽃이었습니다. 자, 봄길. 봄의 길. 봄이면 기운이 좀 살아나가고 그러겠네요. 그쵸? 봄의 길. 그럼 겨울이 아니라 봄이다. 이렇게 시간이나 계절이 순환이나 변하는 상황 속에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완전히 끝났는데 어떻게 길이 있어요? 모순되죠. 그러니까 역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 절망적인 상황 끝에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죠. 공부를 할 때 아이들한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절망의 끝에는 절망을 더 진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걸 듣고 일어난다? 자, 길의 끝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어마무지한 거죠. 새로운 차원이라는 거예요, 역설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A와 B가 모순되지만 그것이 합쳐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뜻이 나왔을 때 역설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1번에는 반어, 2번에는 역설을 가르쳤다고 치더라도 1번에 심화해서 진달래꽃에 역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역설을 통해 희망을 갖는다. 통해가 뭐예요? 더 초월한, 수준이 다른 이런 단어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지를 강조했다. 그쵸? 공부하는 의지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아닙니다. 습관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습관.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맨날 의지만 강조하니까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학습 습관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봄길, 그죠? 희망의 길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는 뜻이죠. 자, 양반전, 전이니까 고전 소설이겠네요. 양반은 무반과 문반을 얘기하는 건데, 무반과 문반. 신문제도와 관련된 거겠죠. 그러면 양반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그래서 이 양반 자격증, 신문제도가 깨지면서 양반 자격증을 팔아요. 평민들한테. 몰락한.
그래서 매매 증서, 실제적으로 법률상으로는 매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원님이 매매가 정당하다 아니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사회에 남용되었다, 만연되어 있다, 이렇게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네가 양반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꼬장꼬장하게 허, 허식, 허허를 빼면 예식이에요. 예식이 허허하다,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이 형식만 따진다라는 뜻이겠고, 그래서 두 번째를 보니까 특권을 남용하고 행패 부리는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자격. 자, 첫 번째 매매는 꼬장꼬장하게 이렇게 지켜야 돼. 그런데 더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허례호식에 실질적이지 못한 양반들이 나중에 쓸데없는 짓까지 한다라는 걸 과장을 해서, 그죠? 그러니까 횡포를 비판하고 과장합니다. 풍자가 뭐죠? 풍자. 바람 불고 꼭 바람이 날카롭게 피부를 자르듯이 날카롭게 비판하는 겁니다. 풍자. 자, 풍자는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고, 해학은 순수하게 웃는 겁니다. 해학. 유머는, 그러면 유머 1번지처럼 그냥 단순하게 웃기는 건데요. 풍자하고 해학, 그 다음에 골개는, 골개미라는 게 있어요. 뼈골, 깨달음. 뼈 있는 말이에요. 말 속에 뼈 있는. 그러면 풍자, 골개, 해학을 전통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통 작품 같은 거 나올 때 풍자, 해학, 골개 이야기하고, 풍자는 그래도 현대적인 비판적인 모습 속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전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양반에 왜 이렇게 두 개만 딱 나오냐? 이 증서를 바탕으로 해서 양반의 그 시대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이 어떤 횡포를 부리고 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 증서를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사지 않는다고 하는, 나는 안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표현은 뭘까라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양반전은 고전소설이고, 봄길도 시고, 진달래꽃도 시예요. 그러면 시 두 개하고 고전소설, 시하고 소설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고, 시, 소설이니까 문학 중에서 이제 두 파트 해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설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인물 관계도를 만들어서, 이게 인물, 사건, 거기에 일어나는 배경, 그럼 인사배가 구성을 만들어요. 그러면 소설의 구성이 어떤 작가의 문체에 따라서 주제, 그쵸? 양반에 대한 모습, 사회 비판하는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능에는 인물과 사건, 배경에 대한 문제가 하나씩 나옵니다. 자, 시에서는 반어법과 역설법을 중심으로 해서 고차원적인 역설의 의미,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가라고 중3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1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단원을 보니까, 2단원에는 이거 설득이래요. 그 설명, 설득, 이득입니다. 이게 논설문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하면 이득을 어떤 이득을 갖느냐? 이득. 남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와요. 행동 변화. 읽는 사람으로요. 그래서 행동 변화를 갖고 오는데, 그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면 내가 주장만 하면 안 돼요. 남들이 행동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대어지기 때문에 논설문은 주관적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는, 중학교 때는 뭐라고요? 논설문은 주장이 중요해요.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이 주장을 증명하는 근거, 객관적인 근거가 중요한 게 논설문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낼 때 근데 널리 알려요. 논설문과 비슷해요. 설득해야 돼요. 행동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다고 사람들이 혹하냐? 아니죠. 감성을 자극해요. 객관적인 근거는 안 밝히고, 이 자동차가 이렇게 해서 우수합니다가 아니라 씩 달려가지고 멋있는 남자나 여자가 씩 하면서 남자의 품격 이렇게 하면서 딱 이게 광고에서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를 제대로 보려면 이 논설문적인 요소를 제대로 알고 이 광고 특성과 비교하면서 보셔야죠. 자, 이렇게 보세요.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합니다. 둘 다. 설득할 때 근데 전략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전략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상업 광고든 공익 광고든 이게 공적인, 사적인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매체에 따라서 어디에다 하느냐, 음성만 하느냐, 글자만 하느냐, 대상에 따라서 얼마나 돈을 들여서 제작 기간을 통해서 광고를 만들죠. 이 차는 당신 차입니다. 우리 이거 항상 썼었죠? 초코파이 주니까 감동입니다. 당신도 사주세요. 기발한 발상으로 막 화면 속에 튀어나오죠? 이거 안 사면 당신 큰일 날걸? 그 다음에 랄랄랄랄라, 따라라라라, 이렇게, 소주 따라라라.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전략을 하면 속지 말으라는 거죠. 운율하면서 객관적으로 진짜 그렇게 따라야 돼? 해야 되고, 이거 없어도 안 불안해? 해야 되고, 기발한 발상 재밌기는 한데, 그래서 그 제품이 뭐라고 해야 되고, 감동하더라도, 그래,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난 다른 식으로 봉사할 거야. 친근감으로 주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친해. 그런 동일시하면, 그래, 보험을 해야지. 아버님 보일러 깔아드리겠어요. 보일러 있어. 다른 것도 있잖아. 그 다음에, 아버님한테 난 이거 하고 있어. 이렇게 뭔가 이 설득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논설문. 설득하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겠죠? 팩트, 이 근거로 이걸 뒷받침한 게 이게 밀접한가, 타당한가, 적절한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홀랑 당하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설득과 광고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이해됐나요? 네. 자, 뭐 해주고 있어요? 왜 이걸 배우는지. 그럼 이걸 왜 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그냥 내용만 배우고 이걸 왜 배우는지는 듣지를 못하니까. 됐나요? 네. 자, 매체와 글쓰기. 그저께 이제, 고3아이 풀어준 거에, 이 문제도 하나 나왔었어요. 매체마다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 나왔을까요? 사회문화에서 나왔네요. 신기하더라고요. 사회문화 시험 문제 나왔어요. 수능에. 모의고사, 고3, 3월에 기출문제. 2018년에. 어떻게 나왔냐? 자, 여기서 음성을 쓰는 것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죠. 네. 블로그,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블로그도 할 수 있고, 쌍방향성, 블로그도 쓰고, 인터넷 게시판도 쌍방향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이것도 쌍방향 할 수 있죠. 이것도 쌍방향이네. 여기다가 신문도 나오고, 또 여기다가, 다른 텔레비전도 나오고, 이렇게 매체 특성. 네. 매체의 특성이 뭐고, 그런 특성 때문에 어떻게 써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요약하고 준말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띄어쓰기 하나도 안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도 생략하고 그냥 팍팍팍팍. 왜? 거의 구어체처럼 사용하고, 감정 때문에 이모티콘을 쓴다는 거죠. 이걸 안 써서, 이걸 안 해주면 화난 줄 안돼. 짧게 대답하면. 네,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네, 하고 하면, 선생님, 저 학원 늦을게요. 근데 네, 그러면 애들이 저 선생님 화났어요, 그래. 짧게 대답했다고. 그래서 네, 하고 이렇게 띵띵 해주면, 화 안 났구나. 별 문제 없구나. 이게 감정 표시예요. 이해됐나요? 네. 온라인에도 준말이 많아요. 여기서 많이 쓰니까. 이게 온라인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모티콘도 많고. 그럼 똑같아요. 그럼 요거랑 공통점하고 차이점. 자, 공부는 뭐하고 노는 거예요? 공차고 노는 거예요. 뭐라고요? 공차고. 시험도 뭐라고요? 공차고 노는 거예요. 뭐라요? 공은? 공통점. 차는 뭐예요? 차이점. 공차고 노는 거예요. 공통점 찾아라.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4개는 공통점이요. 나머지 하나 틀린 거 찾아라. 뭐라고요? 차이점. 틀린 거 찾아라. 시험 문제 2가지밖에 더 있어요? 모두 찾아라? 공통점, 차이점 찾는 것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모든 공부는 기본이 뭐예요? 비교.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거예요. 모든 공부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공통점은 준말이야, 이모티콘이야. 그럼 차이점은 뭘까? 이렇게.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전화. 요것도 휴대전화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도 있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오해를 하기도 하죠. 이거는 계속 대화를 하는 거고. 그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온라인 대화하는데 무슨 차이로 이렇게 나눴을까?
이 교과서 쓰는 사람은 참 비교적 긴 내용의 글을 짜임새 있게 비교적 긴. 그러면 이걸 전부 다 길이로 나눌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시험 공부를 할 때 네. 나라면 비교적 긴 내용이 뭐가 길어 의미를 갖췄으면 이걸 길이별로 다 배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A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것들을 다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첨부 기능 전자문서. 요새는 온라인 대화도 첨부합니다, 자료. 휴대전화도 첨부합니다. 네. 참 시대가 발전하니까 이걸 쓰면서도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신경 썼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첨부하지만 대명사 이거의 대표 특징이 이거라고. 됐나요? 네. 시험 문제를 냈는데 온라인 대화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OX. X. 여기에 요것만 나왔으면 X로 푸는 게 맞아요. 왜? 기준으로 풀어야 되니까. 저 어떤 온라인 대화하는 거 쓰면 거기는 다 사진도 첨부하고 자료도 첨부하고 파일도 첨부하는데요. 금방 첨부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책에 나온 대로. 제가 나왔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할 때는 교과서로 공부하고 제일 마무리를 뭘로 해요? 교과서로. 교과서로 나온 게 기준이에요. 제가 새로운 미래의 이론을 보니까 신이론에는 이거 된다고 하던데요.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배웠으면 이게 답이에요. 소송의 기준은 뭐라고요? 교과서 문장. 교과서. 왜? 문교부에서 요거 검인정했으니까. 그 뒤에 새로운 이론은 뭐라고요? 모순일 뿐이야. 대학교에서는 이걸 아니까 시험 출제할 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죠. 네. 그럼 나중에 구제할 수도 있는데 소송 끝나면 2년 후에 대가든지 소송 결과 나오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교과서로 시작하고 자습서, 평가 문제지, 참고서, 공부, 심화 문제지 보고 교과서로 끝내요. 그래서 뭐 중심으로 공부해요? 교과서를. 그게 교과서 중심이라는 의미예요. 착각하지 말고. 네. 이해됐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라고요? 교과서. 얘는 하도 많이 읽어서 수석하는 애야, 수석하는 애. 하도 많이 읽어서 뭐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 교과서 중심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어. 수석의 교과서 중심이란 말 알겠어요? 네. 하도 많이 공부하고 하도 문제를 많이 풀어서 교과서 중심으로 재정리했어요. 그런 거예요. 자, 블로그. 무엇이든 가능하며 무엇이든 가능해요. 19금 못 올리는데. 자료를 제시하여 함께 제시할 수 있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대체로 길이가 짧으면 어떤 데는 엄청나게 긴데 전자표보다 더 긴데 어쨌든 짧은 대체로. 자, 길다 짧다 이건 뭐라고요? 기준을 하면 매체와 글쓰기의 기준 여기서 뭐하세요? 길이. 또 뭐라고요? 준말 사용 여부. 그죠? 요약 여부. 그러면 더 공식적인가? 아니면 약식인가? 상대성. 그 상대성으로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가지수가 되게 여러 가지겠네. 그지? 네. 단정하면 큰일 나겠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논설문이면 이건 뭘까요? 설명. 설명문일 수도 있고 논설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논설문과 설명문을 섞어서 진화된 단순한 논설문과 설명문뿐만 아니라 그걸 파생시켜서 섞어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3이니까 조금 심화해서 배워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네. 자, 이건 뭘까요? 안과 바퀴 다른 가족. 가족이 안, 바퀴 다른. 이건 뭐예요? 설득 전략. 친근감 주기. 비교 대조하기. 비교 대조는 무슨 차이일까요?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공차고 노는 거야. 근데 대비는 뭘까요? 대비? 대비 둘 다 보는 거. 색상 대비면서 비교 대조를 둘 다 보는 것도 있고 공통점 차이점은 둘 다 대조 비교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근데 대조 비교가 안 돼. 공통점 차이점은 아니고 흰색과 흰 백로가 파란 강을 난다. 이렇게 하면 공통점 차이점이 아니라 대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둘 다를 얘기할 때도 있고 뉘앙스로 색상 대비처럼 어떤 두 개의 사물의 인상을 두 개를 대립해서 놓고 비교해서 부른 것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공통점 차이점을 보면서 크게 봐서. 대꾸는 뭘까요? 대꾸법.
대꾸는 앞에 올려요. 뒤에. 주어 서술어 이게 짝을 짓는 거예요. 대꾸. 됐어요? 네. 비교, 대조, 대비, 대꾸 비슷한 단어들로 심화해서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가족의 가치, 가족, 사회를 구성하는 셀 단위, 기본 단위, 가족 간의 소통을 해야죠. 가족도 소통을 못하면, 그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거야 나중에? 너를 가장 잘하는 사람인데. 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다 신비감을 주면서 설득할 거야? 말도 안 되니까 안 되죠. 동심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메시지. 설득 전략. 설득은 뭐야? 아, 너 이득이다, 이렇게. 근데 설득을 할 때, 감정적으로 설득을 되게 많이 해요. 공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잘, 화이팅! 그러면 사람들이, 오, 감동해서 저 공부할게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방법. 이것 때문에 30년을 연구한 것이지, 공부법을. 어? 동기유발, 인터넷 보고, 막, 박지성의 발. 그러면, 그걸 보고 박지성은 메뉴를 갔는데 서울대 간 사람이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해보세요. 그럼 다 못한다고. 습관을 단계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설득은 뭐라고요? 방법, 구체적인 대안, 단계, 형식 이런 게 다 갖춰줘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얼마나 이게 감정적으로 출발해요. 왜? 듣는 거는 감정적인 거. 구독 누르는 거는 감정이 제일 좋잖아요. 감동해서 누르고. 네.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이라기보다 감성적인 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반이죠. 자, 그렇게 배운 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를 조금 배우는 거네요. 그래서 높임 표현. 높임 표현은 말이야. 상대, 주체 높이는, 주체는 S네요. 그죠? 주어를 높이는 거고. 그죠? 네. 객체는 목적어네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높이는 거네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주체를 높이던, 주어를 높이던, 네. 목적어를 높이던, 이 관계가 나오니까 이 서술어도 높임법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높임법에 영향을 주겠죠? 맞나요? 네, 맞아. 그럼 주체를 높여보고, 객체를 높여보다 보니까,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설명할 때, 누구한테 설명해요? 이 상대방, 듣는 상대방한테 설명하죠? 그러니까 듣는 상대방인데, 듣는 사람이 요 객체보다 나는 객체를 얘기를 할 때 객체가 높은데 이 객체가 생각할 때 이 듣는 상대방은 자기보다 아주 아랫사람이면 높임말 쓰기가 애매해지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상대 높임이 생기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 주체고 높임은 주어 높이는 거고 객체 높이면 객체가 목적어니까 목적어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체든 객체든 서로 조심해야 되고 왜? 주체와 객체의 관계니까 근데 이 관계에서 파생해서 이 관계, 듣는 사람까지의 관계를 생각해. 왜? 문장 안에는 주체와 객체만 나오거든. 근데 듣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요 문장을 듣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듣는 상대 높임이에요. 됐나요? 네. 요거 배웠죠? 네, 이미 한번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구조를? 그렇게 자세히까지. 그냥 하나하나, 자세히가 아니라 이거 대충 설명한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됐어요? 네. 자, 시간 표현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영어에 뭐라고? 진행형과 완료형.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이렇게. 그죠? 이해됐어요? 네. 동작상. 동작 ing. 진행형이냐, 완료형이냐. 이해됐어요? 네. 진행이냐, 완료냐. 이렇게 쓰다 보면 수업을 못하잖아. 난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영어에 보면 현재, 과거, 이게 진행형이면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러면 영어하고 이거 한국어하고 시제를 비교하면 영어는 12시제죠? 네. 12시제인데 5, 4, 30인데 얘네는 하나, 둘, 세 개니까 동작상 2개 하면 3, 2, 6개밖에 없을까? 이걸 비교할 수 있으면 공부 되게 심화로 잘하는 건데. 이걸 비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영어 12시제를 그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헷갈린다는 거죠. 뭐 대충 공부한다는 거죠, 애들은. 자, 이거 뭐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여기는 전체 스크랩만 하는 거예요. 사동하고 피동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주사능피예요. 뭐라고요? 주사를 맞으면 피는 어떡하냐?
주사 피는 건 어떡하냐? 주사 하나 받으면 피는 건 어떡하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있어요? 네. 그래서 사동 반대는 뭐라고요? 주동이에요. 주동. 그래서 피동 반대는 뭐예요? 능동. 능동이에요. 근데 주동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네. 능동은 자기가 스스로, 피동은 피라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음. 되어지게 되다요. 네. 하동태. 외웠어요? 네.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네. 되다. 어지게 되다. 그래서 돼지게 되는 거예요. 피라면서. 피나는 거예요. 돼지게 되다. 그래서 되어지게 되다가 피동 끝에 붙어요. 또 뭐 이히리기 우구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응? 그거 다음에 배우고, 이거는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동은 뭐라 이거예요? 하여금사자예요. 하여금사. 사장이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키는 거. 시키는 거. 시킨 걸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장이 뭐라고요? 시키는 거. 주어가 누구예요? 나. 사장이에요, 사장. 사장. 사장이 시키는 거. 피동은 뭐라고요? 주어가 어떻게 했다고요? 당했다고요. 근데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그죠? 주어가 얘는 뭐요? 당하니까 피나게 가격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 가격하는 사람은 가해자. 그죠? 당한 사람은 피해자, 원고, 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이 사동, 피동 했을 때 하나, 시키다, 피동 하는데 나중에 또 배우면 되는데 어쨌든 기억에서 주동과 능동 비교는 안 나와요, 시험에. 구분이 잘 안 돼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사장이 시키는, 피동, 당하는 이 두 개는 나와요. 이 두 개의 구분은 나오는데 요거는 안 나온다고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됐어요? 네. 자, 부정표현은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있어요.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공부는 안 해요, 못 해요? 공부는 안 하는 거죠. 아니에요. 본인은 스스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했어. 못 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는 해. 숙제도 맨날 구분하게 하고. 이해되세요? 네. 공부하고 있는 애는 못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있는 애는 안 하고 있는.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못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애는, 하나도 안 하는 애는 못 한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안 한 거지.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안 하는 거냐? 90점대, 중학생은 90점대가 아니라 80점대. 못 맞으면 안 하네. 그 위에는 못 하는 애. 100점까지 맞아야 되는데 그걸 못 맞은 거예요. 고등학교는 70점. 여기 안 하네, 밑에. 그 위에는 못 하는 애. 저는 왜 못해요? 습관이 그 등급만큼 레벨을 못 만들어서 못한.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부정문에는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 근데 이거를 하지 않다, 안 하다 이렇게 길고 짧은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이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는 뭐라고요? 지가 안 하는 거죠. 네. 못 하는 거는 뭐라고요? 능력이 부족한 거고. 이거는 안 하는 건 의지로 안 하는 거고. 자기 선택이라고. 네. 됐어요? 네. 부정문? 부정문에 나왔고. 꽃피는 봄이 오면 어쩌자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완성시켰을 때 기억이 잘 나요. 국어든 어떤 과목이든 어떤 공부를 하든 판단을 하는 것, 암기를 할 때는 뭘로 기억해야 된다고? 문장. 문장으로. 왜 문장으로 기억해야 된다고? 문장은 완성된 결론인 완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성시킬 때는 기억이 잘 나는데 이 부분만 하면 날아가요. 문장은 판단을 할 때도 정확하게 하게 하고, 그죠? 완성된 생각, 완결성.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용석이하고 용석이 아버지가 있대요. 꼭 용서 같죠? 이거 띄면 용서. 네. 용서. 아니에요? 용석이 아버지가 있는데 음악을 하고 싶어한대. 그죠? 네. 용석이 음악하는 거 반대한대. 우와. 아버지, 당연히. 음악 왜 반대했을 것 같아요? 돈을 못 버니까 만들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청소년들이 지금 고민일 수도 있죠? 이건 음악으로 썼을 뿐이지, 댄스일 수도 있고, 그쵸?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야 동감을 하고, 그래야 애들이 들으니까. 이제 갱도 중앙광장에서 연주회를 하는 거죠? 그거를 몰래 보겠네, 아버지가. 네. 근데 제법 했겠네? 그러니까 꿈을 인정하지.
아, 그러면 나는 하고 싶어. 몰래 여기를 연주회를 했어. 연주회를 못할 만큼 실력이 없어. 그럼 인정 못 받네. 아씨, 되게 슬픈 내용이네, 이거. 왜? 아, 나는 이렇게 딴지 걸으면서 읽어. 아, 이게 불쌍하다, 그지? 그러니까 용서받았네, 얘는. 그래서 용석이네. 여기 진짜. 근데 이걸 하필이면 꽃피는 봄이 오면요. 아, 지금 니네 중3은 꽃피는 봄이 아니고 겨울이라고? 아니, 고1, 2, 3 다 겨울인데? 언제 봄이 와? 참네. 웃음꽃이 피는, 행복의 꽃이 피는 봄이 언제 와? 못 오겠네, 중3인데. 용석이가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용석의 꿈을 인정함. 그래, 해라. 이런 뜻이겠네, 그지? 하려면 해라, 그지? 다만, 몇 등급은 유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어 죽지. 왜 웃어? 아니, 현사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야. 계기, 동기, 이런 거네. 갈등 해결. 우연히 이렇게 됐네. 대화도 아니고. 얘는 몰래 이걸 했잖아. 네. 그럼 능력이 있어서 용서를 하긴 하는데, 몰래 했잖아. 그럼 괘씸하다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잘한 거야? 그러니까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왜 그러면 하면 되지 뭘 반대한다고? 뭔 상관이야? 왜? 아빠가 반대하면 너 음악 하면 되잖아. 뭔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죠? 음악 하는데 돈이 들어. 어떻게 아, 그래요? 안 들어? 밥 안 먹어? 학교 보낸 건 뭐라고 할 거야? 돈. 여태까지 투자한 거. 다 이런 걸 보더라도 진짜 실질적으로 현실을 비교해서 보는 것도 필요해. 이렇게 감동을 한 다음에 맞아 음악을 하면서 바빠. 화이팅 해결됐다. 이런 것도 보지만 현실도 꼭 보시고 이게 경제적인 흐름, 경제적인 인간관계에서 돈의 흐름에서 경제적인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날까라는 걸 꼭 한번 보셔야 되고 이게 현실이 가능할까도 꼭 한번 보셔야 되고 판단 구조에서 인생 살면서 됐나요? 네. 자, 그럼 여기는 뭐 있어요? 문법이 있으면서 요거는 뭘 것 같아요? 소설인가? 시, 소설 나왔는데 이거 소설보다 이게 희곡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네. 그죠? 소설보다는 뭔지 갈래는 아직 안 올라오니까 다음에 배울 때 확인해 주세요. 왜? 저거 소설 아니다. 여기 소설인데 저기 또 소설이겠어? 소설을 연달아 나가겠어? 아니겠네. 그지? 네. 아니겠지. 운수 좋은 날. 딱 이걸 딱 보고 운수 좋겠어요? 아니죠. 안 좋겠죠? 네. 운수 좋은 날. 이게 이제 반어법처럼.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이 비극점 날이래요. 인력거가 뭔지 알아요? 사람이 앞에서 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리어커처럼 된다 이렇게 달고 여기 사람 타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일제 시대 달리는 택시 같은 일제 시대 인력 사람이 끄는 네. 택시 돈 많이 벌었는데 그날 아내가 숨졌대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오겠죠. 돈을 벌으면서 오늘 왜 그러지 이게 이상한데 하고 돌아가니까 비극적 결말이 발생을 한 게 나오겠죠. 네. 김첨지래요. 첨지가 뭐예요? 허생원은 뭐예요? 생원? 계급인가요? 허생원. 그 다음 최진사는 뭐예요? 진사? 계급인 것 같은데. 자, 생원. 이제 시험을 봐요. 네. 동네에서 과거를 세 번 봐야 돼요. 3번. 왕 앞에서 도시에서 큰 충청도 전체. 그 다음에 뭐랄까? 대전시에서 이렇게. 그래서 1차 시험 봐. 1차 시험. 2차 시험 봐. 1차 시험 보고 공부를 하면 생원. 그죠? 2차 시험 합격하면 진사. 성균관에 올라가고 3차 시험 합격해야 이제 과거를 합격해가지고 네. 이제 대기라든지 발령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생원, 첨지 이런 것처럼 유교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첨지, 생원 그러면 학생부군신이 그걸 쓸 때 이 생원이에요. 생원. 학생부군 할 때 여기 제사 지낼 때 거기에 이게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왜 붙인 거? 그 뭐지? 이게 붙이는 거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생원, 네. 진사, 최진사. 그럼 첨지도 예를 들어서 주사 알아요? 주사? 공무원 제일 말단 공무원 주사.
김주사 이렇게 부르는 거. 처음 들었어요. 아, 김주사. 옛날에 김주사 이렇게 이주사 이렇게 불렀어요. 요새는 어떻게 불러요? 김첨지, 허생원 이렇게 부르다가 네. 요새는 어떻게 불러요? 김주사 이렇게 부르다가 이선생 이렇게 좀 높여 부르는 거죠. 네. 이선생, 그죠? 선생이에요? 아니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손님한테. 이해됐어요? 네. 이 느낌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김첨지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죠? 김첨지의 삶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하층민이야, 하층민. 높이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아내가 뭐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거 읽어본 적 있어요? 네, 이거 순대국밥이었나요? 설렁탕? 설렁탕. 아, 순대국밥은 이때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네. 네. 진짜. 설렁탕. 됐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네. 자, 이건 뭘까요? 협상 전문가. 이게 쉬운가? 그거 되게 힘든데 양쪽지를. 둘 사랑. 서로 이익이 되는 합의의 합의. 예, 서로 이익이 되는. 서로 이익이 돼. 이 사람이 이거 주장하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의견, 이 사람은 이 의견을 조정하는데 이거는 손해보죠, 서로. 그래서 둘이 합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둘 다 이익 본 것 같죠? 네. 둘 다 손해본 거예요. 얘는 이거를 못했고 얘는 이걸 못했으니까. 이해돼요? 네. 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랬더니 뭐라고 정했어요? 협상 전문가가 짬짜면을 드십시오 이렇게 딱 했더니 네. 이 사람은 짬뽕을 반을 버렸고 이 사람은 짜장을 반을 다 버려버렸어. 자기는 안 먹는다고. 네. 그러니까 합의는 잘했죠. 근데 속에 불만이 내재해 있는 거예요. 오, 서로 이익인데 이렇게 장점을 모은 걸 절충했다 그래요. 절충.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정. 요거는 뭐예요? 반. 요거는 뭐예요? 합이죠. 짬짜면. 근데 뭘 짬짜면 나는 싫어. 아유, 그래, 그럼 우리는 차라리 그냥 탕수육 먹자. 여기는 뭐 했어요? 그냥 중국 음식이면 됐어. 그래서 싼 면을 했어. 네. 그랬더니, 이건 중식만 먹으면 됐었는데, 야, 맛이 없잖아. 우리 더 맛있는 거 먹자. 그랬더니, 짬짜면 맛있잖아. 어떤 애들이, 야, 탕수육이 더 맛있지. 고기 건강에도 좋고, 맛과 건강이라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짬짜면표하고 탕수육파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협상 전문가가 또 세팅을 딱 하더니 우리 세트 메뉴 먹자 이렇게 했어요. 탕수육에다 짬짜면 짬뽕 짜장 추가 이렇게. 그랬더니 야, 세트 메뉴는 비싸잖아. 우리 그냥 차라리 라면 먹어 이렇게. 논점을 일탈해라도. 중국 음식에서 이제는 뭐라고요? 그냥 먹자. 그냥 빨리 먹자라는 시간으로. 이거 세트 메뉴 오는데 이 라면이 빠르잖아. 라면 먹자. 또 그럼 합쳐서 뭐라고요? 야, 라면도 끓이고 세트 메뉴도 먹어. 그럼 누가 이럴 거야? 그냥 사 먹어. 내가 쏠게. 돈으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세상이 정반합으로 변하는 건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네. 자, 갈등은 항상 있어요. 그럼 칡갈자 등나무 등차인데 갈등의 요소가 뭐냐? 이게 쟁점이에요. 쟁점. 그 쟁점, 의견 차이를 해소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공통된 거는 빼고, 공통된 전제예요. 차이 나는 것, 쟁점을 깊이 파고들어서 쟁점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할 수밖에 없는, 판단할 수 있는 요 사실들을 요걸 다 대책을 흘려줘야 이 주장이 변해요. 주장 자체는 못 바꿔요. 이해됐어요? 네. 자, 갈등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 갈등 원인은 뭐라고요? 주장을 하죠. 주장. 이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사실들의 대책. 상대방에게, 우리 측에게 니네 왜 그런데 니네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자. 그럼 이 근거 줘요, 안 줘요? 주죠.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다 설명해 주냐고 안 해주냐고. 해줘. 어느 정도는 해줘요. 근데 다 밝혀요, 안 밝혀요? 다 안 봐. 안 밝혀요. 상대방의 처지, 땅지 있잖아요. 어디에 처해 있냐고, 요거 처지. 그 다음에 요구사항, 왜 요구하냐고, 이렇게. 인과관계가 다 했는데. 그거를 이해해야 돼. 그래야 협의를 통해서 이거는 네가 양보할 수 있잖아. 이거는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 이게 조정이라. 됐나요? 네.
자, 갈매기가 있는데 갈매기에게 날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오, 멋진 놈이네. 그죠? 네. 근데 얘는 그러면 날 수 있어요? 못 날죠. 못 나는데 나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줬을까? 그러게요. 선생이 서울대 가는 법을 가르쳐줘서 학생에게. 갈매기는 뭐라고? 학생은 날 수 있는 재능이 있어. 그래서 선생이 나는 법을 가르쳐줬더니 갈매기가 야 너는 날 수는 있냐? 선생한테 학생이 너는 서울대 졸업했냐? 이렇게 하면 서울대 졸업하는 사람만 선생해야 되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주는 거야. 이게 사회생활에서 많이 나와. 감독이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너는 똑바로 프로 생활 잘했냐? 근데 감독이 투수 출신이요. 그러면 타자한테 이렇게 좀 해보라고. 그러면 애가 말이 안 들어. 너는 타자는 했냐? 그래서 타력 초치를 또 주는 거야. 그래서 세분화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전체 상황을 보는 거고. 어쨌든 고양이 소르바스가 있고 왕초쥐가 있어요. 왕초쥐.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고양이도 있네. 고양이. 소르바스는 쥐들로부터 아기 갈매기의 안전을 약속받고, 고양이가 아기 갈매기. 근데 쥐들로부터 아기 갈매기 안전을 약속받았으니까 쥐들이 아기 갈매기를 공격하나 보네. 그죠? 네. 쥐들은 밤에 정원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아기 갈매기만 해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해라. 밤에 안 잡아먹고, 그럼 얘 굶어 죽나? 헐? 그지? 네. 그리고 이 고양이가 쥐들한테 확 잡으면 쥐들이 꼼짝 못해서 아기 갈매기 건들지 마!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쥐들이 없앤가 보네. 그러니까 아기 갈매기를 뭐라고? 쥐들이 아기 갈매기를 잡아먹나? 쥐들이 이걸 협박하나 보네. 관계가 참 재밌지. 네.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얘가 고양이가 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치? 아기 갈매기를 어떻게 생각하지?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네. 근데 이게 뭐 협상이야? 이것도 쥐들한테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고양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그치? 네. 얘도 일정 부분 힘이 있고 얘도 일정 부분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고양이 하나고 얘는 그래 여러 무리 중에 왕초고, 이건 집단으로 해서 덤비라는 거네. 그럼 이거는 재벌이고 얘는 서민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심각하네. 아기 갈매기는 뭐야? 고양이가 키우는 뭐야? 이거 뭐야 그러면? 이렇게 비유해서 뭔가 볼 수 있는 건 없을까? 현실에서. 그게 뭘 상징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더라고. 그래서 전체 흐름을 한번 얘기해주는 것 뿐이에요. 됐나요? 네. 공부하고 싶죠? 읽고 싶고. 저 문생이지. 네, 읽어보고 싶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임시정부. 이거 이제 4월 11일? 4월 11일? 임시 휴일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한다고 나오는데, 문지기가 되고 싶소. 3.1운동 직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쭈루룩 갔고, 이렇게 정부 설립하고, 그 전에도, 이게 재헌국회가 갔죠? 그래서 정부 설립이 된 이후에, 이렇게 재헌국회 있는 상황까지 설립한 다음에 정식으로 흩어졌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군정에서, 개인적으로 들어오지, 니네 임시정부 전체로 들어오지 말으라고.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또 다시 진행을 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야사에 있어서 공부하게 되면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어쨌든 김구가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시켜달라 했으니, 그죠? 김구가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시켜달라 했으면 김구네요, 그죠? 네. 경무국장은 이게 경찰국장 이런 거랑 마찬가지네요. 문지기가 경무국장.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미천한 일. 이거 경무국장이면 이게 미천한 일 아닌데. 그죠? 이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면서 미천한 일 이렇게 쓰네요. 논리적으로. 왜요? 이 상시에는 뭐 이렇게 문지기면 미천한 일.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 되고 싶소. 그러니까 현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구가 쓴 거잖아요. 이 당시에 문지기는 높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구 수준에서는 미천하다고, 이 상대적으로 미천하다고 할 수도 있죠. 경무국장. 근데 국장이면 꽤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지기가 경무국장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거기서 제일 밑에 직이면서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되고 싶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 따지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글을 읽으면서. 자, 체크하고 따지고 연결하면서 읽죠. 네. 자, 자서전, 자기를 서술하는 거죠. 어떻게 쓸까? 글 쓰니가 자신의 살아온 과정을 성찰, 반성 관찰하고 기록한 글, 주로 연대기, 시기에 따라서 쓰거나 주제로, 테마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쓰죠. 경험을 쓰고 내용을 구성하는데, 선정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쓸까? 순서나 생각이다. 왜? 생각도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설명도 뒤죽박죽으로 순서를 언제 설명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도 있죠. 내용을 구성하고 표현 방법을 찾고 그런 다음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서 쓴다. 그럼 표현 방법들 같은 거 찾고 쓰는 과정이니까 글쓰기 과정. 자, 이 경험을 떠올린다. 그죠? 그러면 자료 수집하는 법. 이거 수능에 나오는 거고. 내용을 구성한다. 개요짜기 수능 나오는 거고. 여러 표현 방법을 찾는다. 그럼 뭐라고요? 표현법이나 고쳐쓰기 수능에 나오는 거고. 활용하여서 쓴다. 그러면 요거 주제나 구조나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이해되세요? 네. 이 글쓰기 자체도 쓰기, 화작문 나중에 배우면서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가 하나씩 나와요. 됐죠? 네. 자, 마지막 거. 풀 한 포기 행복. 풀 한 포기. 풀 한 포기의 행복. 풀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행복을 느끼는 거. 글쓴이의 진로 선택 방식. 진로 선택. 학생의 성적순이 행복순이에요. 인생의 행복순은 성적 아닌데 학생은 통계로 나왔어요. 학생은 어떤 성적이. 성적이 행복순이에요. 네. 자신의 흥미와 적성, 흥미를 알고 싶은데 흥미 다 교과서만 하라 그래. 그래서 애들이 진로 못 정해요. 적성을 나는 해서 의사가 적성인데 성적순으로 의사가래. 그래서 적성 때문에 뭐라고요? 성적 적합도 이렇게 바뀌어버리네. 원래는 성향이나 성질인데. 그래서 성적 따로 성적에 적당한 진로를 선택해야만. 슬퍼. 이거 적성이라는 단어만 보면. 자, 글쓴이 진로 산림자원학과 지원하여 국립소원의 연구관이 되는 연구관. 그럼 이과가 가지고 생물과 지구과학 정도 하고 이과 가서 산림학과, 농업과 가도 되고 미생물 이런 거 뭐 산림자원인데 미생물 가서 산림 안에 있는 미생물 자원 해도 되고 그죠? 다 여러 가지 다 지구과학과도 해도 되고 지질도 해도 되고 굉장한데 연구원이 되는데 나무만 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과만 하는 게 아니라 직업에 대한 글쓰니 식물 연구는 생물학과네. 보람과 자부심을 느낌. 뭐 당연히 보람과 자부심 느끼겠지. 연구관이면 수준이 높으니까. 그죠? 국립수무원이니까 공무원일 가능성. 준공무원이고 안정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하고 그러니까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느끼시겠네. 그지? 네. 그런데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진로를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분은 그죠? 네. 왜? 본인은 뭐라고요? 성적이 일정 부분 됐으니까 연구관이 됐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성적이 힘들면 흥미는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나는 산림자원 이렇게 국립수목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네. 예? 연구관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쪽이니까 다양한 뭐 성적 이런 성적에서는 이 직업 다 풀을 다룬다고. 각기 전부 다 뭐라고 가치가 있다고. 직업의 기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다 보람을 느낀다고. 라고 해주려면 보람을 느끼게 임금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고, 그치? 대우가 맞춰져주면, 이게 대우해주는 거, 복지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서로 보람을 느끼면, 내가 연구원이 되나, 꽃만 심는 사람이 되나, 나 흥미를 가지고 적성을 고려하고 이걸 지원을 하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
이렇게 써줘야 돼, 글을. 시대가 아직 덜 발전해가지고, 국립수목연구관은 당연히 보람 느끼죠. 끝.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비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가치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프랑표갱보, 자서전, 임시정부, 갈매기라는 협상 전문가, 운수 좋은 날, 이렇게 되는데, 꽃피는 봄이 오면 사동, 피동 표현, 높임 표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법이죠. 네. 문법인데 중간고사는 여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안과 박, 매체 글쓰기, 설득과 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왜? 이 시를 두 개를 배우는 건 금방 배우는데 양반전이 시간이 좀 걸리고요. 시간상으로. 근데 설득과 광고와 매체지 글쓰기를 빠르게 튀어나가면 앙과박이 같은 배로 하고 요 문법이 표현될 수도 있어요. 들어갈 수도. 그래서 많이 나가봐야 여기가 중간고사고 네. 적게 나가면 요게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전까지가 중간고사일 것 같습니다. 돈산동 동아쌤입니다.